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피고인 직함을 생략한 특검을 향해서 조지호, 김봉식이 친구냐, 감치는 치졸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흥분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직함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조지호, 김봉식과 구승기검사 친구입니까? 재판에? 해당 피고인의 설명을 예. 왜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서 김건희 씨 호칭에 여사를 붙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들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호, 김봉식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구승기 검사님한테 구승기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차적 문제로 풀려난 뒤 곧바로 김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 감치 결정을 한 이진관 재판장이 치졸하다 공격했습니다. 변호인들이 감치를 당하지 않나 특검에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과연 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졸한 방법이었나요? 당연히 치졸한 방법이지. 그건 뭐 영웅스러운 방법인가? 재판부가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과정에서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항상 공정하게 진행되죠. 재판장은 흥분하지 말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변호사님들께서 뭔가 많이 흥분해 계신데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서로 그런 부분은 신뢰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질문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증인도 빨리 이제 돌려보내드려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변호인들은 집회에서 할 법한 말을 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중앙지법은 어제 재판장을 모욕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법정을 아스팔트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수아 기자, 재판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재판도 끝날 때까지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들 변호인들 사실 계엄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던 인물들인데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법정 모독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선 김태형 기자 보도에서 직함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진관 재판장하고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사흘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동석을 요청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정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소란을 피웠고요. 15일 감치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날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일어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네, 저러고 절차적 문제로 곧바로 풀려났는데 그러자마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을 했죠? 네, 재판부를 향한 변호인의 욕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근데 네, 풀려나서 이제 재판장의 욕을 하고 다시 또 내란 재판에 변호인으로 출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재판이 있었고 이들 멤버들 그대로 다 출석을 했습니다. 검사도 감치해달라 하는가 하면요. 치졸하다 이러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중계 영상에 미처 담기지 못했는데 제가 앉은 자리 주변엔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치졸하다 소리치기도 했고요. 또 변호인들이 말하면 맞장구를 치거나 웃기도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제지를 해도 아랑곳 없이 특검과 재판부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네,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은 김용현 전 장관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을 향해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에 법원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감치 처분도 집행이 취소된 게 아니고 정지된 상태라서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법원이 그 재판장한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네, 취하겠다라고 입장문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언론 공지를 통해 그 감치 재판을 받았던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이진관 판사를 에 대해서 이제 모욕하고 욕설하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다.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네. 그 조치가 뭐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그 감치가 집행 정지 상태가 됐어요. 그거 좀 예. 팩트를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감치가 집행 정지된 경위 네. 짧게.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옆에 앉겠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방청석에. 예. 몇 차례 이진관 판사의 제지를 듣지 않아서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그 영상 저희가 한 두어 번 틀어드렸습니다. 네. 예. 재판 끝나고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역시나 이진관 판사가 재판을 했고요. 감치 재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따로 하더라고요. 예, 따로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번에 알았죠, 뭐. 네. 예. 변호인 감치가 이례적이라는 걸 우리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도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변호사들이 방송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서 네. 논평을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박지훈 변호사도 잠깐 감치되면 어디로 가지? 이랬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감치 법원에 있는 감치 대기 장소에 있다가 감치 재판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15일 감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감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 2명이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어쨌든 서울구치소로 이제 감치 명령을 했으니 음.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감치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니까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한 명은 이름도 주민번호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름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인상착의를 썼습니다. 뭐 안경을 썼고 키는 어떻다. 이제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가 좀 알고 있었나 봐요.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니 주소지나 직업은 이제 알 수 없다라고 쓴 거죠. 직업은 변호사 아닙니까? 직업은 변호사라고 썼는데 법무법인 어디 소속 뭐 이런 예. 걸 못 쓰겠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서울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감치가 어렵다. 못 받겠다. 네, 그래서 법원에 다시 한번 인적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는데 뭘 더 어떻게 보완하겠어요. 음. 그래서 보완을 못 하겠으니까 예끼하고 때릴 수도 없고. 네. 집행정지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정지한 주체는 이진관 판사. 이진관 판사입니다. 예, 서울구치소가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진관 판사가 아무리 물어도 자기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 달리 도리가 없어서 네. 집행을 정지한 거죠. 일단 그래서 정지된 감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황하시던 많은 변호사분들,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좀 오늘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법률을 찾아보니 형사소송법상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인상착의만 써도 원래 감치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인인지 그냥 확인이 바로 되니까.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의 판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리고 당연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는 게 네. 감치 명령 받아가지고 구치소로 갈 때 바로 왔거든요. 혼자 자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법원 직원도 갑니다. 예.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무슨 뭐 혼자 걸어갑니까? 자기 차 타고 갑니까? 네.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행이 정지가 되니까 나와가지고 유튜브 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와서 뭐 제가 사실 입에 옮기기가 좀 어려운 협박, 모욕, 욕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하루가 지나 오늘 이틀이 지났네요. 이제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법원이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고. 지금 오늘 입장문에 그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일단 집행정지된 감치를 다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취소가 아니고 정지인 거잖아요. 정지 상태입니다. 이건 해야죠. 열흘이요? 15일? 15일 감치입니다. 15일 감치면은 그 구치소에 가둬 놓는 겁니다. 예. 예. 감옥 생활 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이게 서울구치소 때문이라고 뭐 제가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법원이 명령한 감치에서 풀려나 버렸잖아요.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튜브 나와가지고 욕설한 다음에 이진관 판사를 욕설한 다음에 오늘 마침 또 김용현 씨 내란 재판이었어요. 오늘 김용현 씨 내란 재판이니까 이 두 변호사가 또 나온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김용현의 변호인이니까 지기현 재판부에 나가가지고 변호를 한 거죠. 네, 지기현 재판부의 김용현 씨 내란 재판이고요. 오늘 이 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난동을 피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검을 감치하라고 얘기해요. 특검을 감치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데 경찰 쪽에서 증인이 나왔거든요.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증인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증거가 당신이 진술하거나 당신이 쓰거나 당신이 경험한 게 맞는지 진정 성립 조사를 먼저 한대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요거 본인이 쓰신 거 맞죠? 본인이 진술하신 거 맞죠? 이렇게 확인만 하는 과정이에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용현 변호사 쪽에서 그거 지금 증거 왜 저 화면에 영상으로 트냐? 틀지 말고 증인한테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예. 다 채택된 증거인데. 네. 그렇게 시비를 걸다가 특검에서 이거는 검사 측에서 하는 절차다.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지기현 판사를 향해서 우리도 감치당했는데 특검도 감치하라. 이렇게 한 거죠. 뭐 장난치는 거네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도 감치당했으니까요. 지기현 판사님 저 특검도 감치 좀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롱한 거죠. 예, 지금 법원을 우롱하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지기현 이야기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이봉영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더해서 지기현한테 그 감치 상황을 고자질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맞아요. 예. 그 어떤 맥락에서? 아니 저희가 뭐 지난 재판 갔다가 감치를 당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이면 지기현 재판이 아니 다른 재판장에서 있던 그만하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줘요 그거를. 그래서 지기현이. 뭐 요거를 말씀하셨으니까 다 말씀을 드리면 김용현 변호사 측에서 지기현 판사한테 약간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감치를 당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우리의 인적 사항을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감치하려고 했다. 법원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막 질타를 합니다. 네. 변호사들이. 근데 지기현 판사 그걸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적인 인물 이하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잠깐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거든요. 전광훈 씨에 대해서 이하상 변호사가 과거에 2022년에 했던 발언 영상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작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한번 보고 올까요? 이렇게 위대하신 변호사님이 왜 나를 변론하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저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것 같고 또 그 정광훈 씨 측의 변호를 많이 했다고 하죠. 네, 실제로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그래서 그 라이브 감치 안 당하고 나오자마자 했던 그 라이브에서도 그 영상을 쭉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방송을 합니다. 또 다른 변호사 그 권우현 변호사요. 그 문제적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재판에서 또 이런 참 이야기도 했는데 참고 삼아 보여드립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을 이 사건에서 왜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재판장님 좀 들어야지 검사들도 그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고 이거에서 말씀하세요. 구검사가 업법상도 안 맞게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최고 존칭을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따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머리장머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소 그래 기재해. 기재하고 있는데 뭘 조서에 기재해달라는 말이 검사들이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변호사님들 이게 오늘따라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또 검사층이 사라지.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 하죠. 아니 이게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이네요. 예, 권우현 변호사가 앞부분에 조금 발언한 건 있긴 합니다. 대장동을 언급했죠. 갑자기 김용현의 내랑 관련 재판인데. 참 정말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뭐 허탈한 웃음은 나옵니다. 예, 참 저렇게 재판이 진행되는구나. 역사적인 내란 재판을 어쩜 저렇게 무슨 동네 반상회 하듯이. 그러니까요. 반상회도 저렇게 안 해요. 그럼요. 예. 대법원이 정부 여당 쪽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비판하면서 맨날 사법독립법 침해라 그러는데 지금 사법독립 침해가 바로 저 재판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예, 어떡합니까 정말. 예. 이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무슨 사상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뭐 이게 교정도 안 될 것 같고 참 아무튼 감치 조치를 빨리 법원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법원을 뭐 우롱하는 수준까지 되는 것 같고. 네. 오늘은 뭐니 해도 이 주제가 뜨거웠습니다. 이진관 형사 33부 부장판사의 감치 재판에 대해서 정말 초유의 집행 정지 명령이 떨어졌고요. 실제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구치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뭐 세부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치 재판이 결정이 감치 15일로 났는데 이게 또 아까 방송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대단한 사람들이 풀려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정말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 지난 대통령의 그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옹호하더니 자기도 이제 대통령이 됐는지 자기 의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재판장을 향한 비방이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치욕을 안겨주는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부를 합니다. 고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금 장소 유치한다, 감치한다. 저때 사실은 누가 떨었을까요? 당연히 저는 이 변호사들이 떨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풀려나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하네요. 들어보죠.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진짜 벌벌 떠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이하상 변호사, 이 사람의 저런 부적절한 행동을 왜 법원도 가만히 있고 용인하고 있고 왜 변협도 가만히 있고 왜 대법원도 입장 표명이 없나 제가 어제부터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라든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하상 변호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재판하다 말고 자기 입장을 발표했답니다. 지기현 부장의 재판에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석 요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저희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 제가 바로 감치 집행이 못 되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저희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그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법원에 불법이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것이고 법원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용납할 수 없다. 당당히 받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저 얘기가 오늘 지기현 부장이 주재하는 김영현 씨 재판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지기현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에서 제가 이제 눈앞에서 저 부분을 목격을 보셨죠? 했는데요. 네. 지기현 재판부가 어떠한 입장을 물은 게 아닌데 재판이 시작한과 동시에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감치 이슈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법원이 지금 본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서 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집회 같은 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법원의 행위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시작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그 지난날에 저 증인에 대한 동석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 사실 이걸 2번 정도 거절을 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는데 왜 변호인이 대동이 안 되니까 2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저 소동을 피워서 감치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이상민 증인과 윤석열 증인의 변호사들도 똑같이 왔습니다. 원래 대동이 안 되는데 그런데 소란을 피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김용현 변호인단만 감치 결정이 내렸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기지한 님도 사실 저기 들어가려고 방청권을 매번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받아서 사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사님들이 이제 증인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당신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으니 같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조금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들어갈 때에도 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앉아 있으면 되는데 자기 발언 차례도 아닌데 막 자기는 무조건 그 증인과 동석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운운하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거는 형사 피해자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제 이럴 때 하고요. 그다음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 신뢰관계인인 뭐 법정 대리인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석을 해서 그 사람의 의사 무능력을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김영하 씨 같은 사람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 때도 아니고 저 상황에서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재판장이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당신이 여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울 수도 있으니 내가 3단계로 얘기하겠다. 첫 번째 경고한다. 두 번째는 퇴장 조치를 내리겠다. 세 번째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감치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하상 변호사 등등은 우리가 가면 분명히 저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일부러 간 거죠. 예,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발언을 살펴보면 자신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미 2번이나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가서 저렇게 했을까를 봐야 되는데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변호인단과 이상민 변호인단은 소란을 피우지 않아서 감치가 되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 법정을 쭉 보면 오늘날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면 지난날에 벌어진 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하. 저는 이게 지금 하나의 전략 전술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재판부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하는 변호인단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하는 변호인단이 있는데 저는 김용현 변호인단 이번에 가장 격렬하게 하다가 재판부의 첫 제지를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자, 그러면은 박사님, 왜 저들은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요? 어차피 뻔히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건지는 변호사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저 버릇없는 이하상은 좀 기본적으로 직위원이 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앞에 있는 김도 기자가 계속 다녀오셨지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변호사가, 그러니까 내란 범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판사를 윽박을 지르고 증인이 얘기하면 막 고성 지르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판사가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주기원은 왜 그러세요? 제발 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계속 길을 버르장머리를 없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뭐 변호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가 지랄하면 누가 나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실제로는. 네.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건 이렇게 해도 주기원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러면 무언가 공감대가 있다. 그게 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하상 변호사를 또 김용현 변호인단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공천 준비하고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그러니까 거의 저 재판에 김용현은 안 보여요. 난리를 치는 모습만 보이는 거고 거의 본인이 투사인 것처럼 옛날 우리 그 운동권들이 재판정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걸 통해서 공천 준비나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유는 이게 지금 거의 막하파식이잖아요 하는 게. 네. 저는 변호인단도 알지 않았을까? 아 김용현은 내가 아무리 변호해도 별로 형량을 줄일 만한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근데 뭐 이건 제가 볼 때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린다면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정치적으로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이 행위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적어도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에이 모르겠어라고 무죄를 판결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저는 그 순간 사법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전 그래서 이걸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선거운동과 정치 프레임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싸움 때문에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따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서 옆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재판 때문이라도. 전 그래서 야, 이 재판정 하나가 완전히 진짜 작사를 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옆에서 우리 김준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재판부 자체가 진행되는 게 개판 5분 전이라고는 전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매번 가는데 이번 주의 재판의 분위기 양상은 지난날의 개판과 완전히 다른 개판이에요. 심각합니다. 그 전에는 아까 지기현 부장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님도 오늘 왜 이러세요? 그래도 그 전에는 좀 선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있었던 있었어요. 것 같은데 왜 오늘은 다 이런 식이시죠? 하면서 화를 조금 내는 듯한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면 카메라 위치를 찾아요. 이 변호사들이요? 그럼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카메라 위치가 애매하니까
특검팀 쪽으로 책상을 옮기고 싶어 해갖고 어머. 경위가 거기는 특검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나 하고 이 카메라 위치를 찾습니다. 와. 두 번째 일종의 그 아이돌이 카메라 돌면 거기 눈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 모습이 어필이 돼야 되죠. 중계에 나가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지금 변호를 해야지. 두 번째로는 지금 감치 이야기 나오는 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는 이 사람 말고 이제 저 자유 서울 뭐뭐뭐라고 이런 로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제 그 변호인들이 중점을 이렇게 맨날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따지는 듯이 했는데 이승수 변호사 있는데 오늘날에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한두 명 이렇게 재판부를 이렇게 항의하면서 치고 나가면 찝쩍거려 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옆에 이렇게 눈치를 주면 나머지 김용현 변호인단 3명도 막 마이크 앞에 서요. 그래서 5명이 동시에 떠듭니다. 어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난달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무언가 멘트를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계속하니까 재판부가 제지를 나름대로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 그만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방청객에서 이 변호인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핸드폰의 경고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윙 하면서 또 방청객에서 누가 그걸 또 호응을 합니다. 어머. 그 사전에 서로 얘기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재판이 그동안 이루어진 재판이랑 전혀 다른 양상이다. 차원이 다르네. 네. 그래서 이번 주의 재판은 너무 심각하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 어제 감치가 이루어졌냐를 보면 이게 다른 재판부에 사실 먹히고 있었어요. 이번 주 내내. 지금 제가 이진관 판사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또 정형롭게 해주시다 보니까 네.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진관 판사님 재판 외에 다른 재판들은 이미 다 그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지금 재판 진행 절차란 말씀.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 재판 그런 등등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백대현 부장 재판도 그래요?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을 제가 좀 더 지켜보고 있는데 한상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재판부한테 판사한테 소리를 쳐요. 판사가 왜 마음대로 법리를 해석합니까? 판사가 하지 누가 해요? 세상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검한테도 웃어? 뭐 이런 식으로. 특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웃어 이렇게? 특검 측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판장에 제지해달라 하는데 재판장도 5명에서 막 소리치니까 움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아니 없어요? 변호사를 나가라 그래야죠. 왜 무슨 음쪽달싹을 못해요? 그거를 못하는 그 게 판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판사는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자 이제 오전 증인신문을 아예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김용현 변호인단이 이제 승리의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김용현 장관님이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었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어디로 들어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멀리 들어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재림하죠? 제가 추측하기로는 윤석열 피고인처럼 뭔가 특수한 경로라든가 특별한 그런 걸로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자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막 벌여요. 소리를 막 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재판정에 입장할 때 개고라고 하죠. 수갑 찬 모습을 언론에서 중계하지 않는 거로 중계 불허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단은 지금 이를 통해서 계속 원하는 걸 조금씩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진관 판사를 맞닥뜨렸고 이진관 판사가 강력한 조치를 유일하게 처음 한 판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빨리 얘기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는 이진관 판사처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떤 판사들이 저런 식으로 해요. 나 진짜 변호사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나 저런 꼬락서니를 본 역사가 없어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네. 또 있어요? 엊그제 김건희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재판도 우인성 재판부. 예, 우인성 재판부인데 요번에 중계를 2달 만에 처음 했어요. 근데 신원 정보 때문에 앞부분 5분만 하지 않습니까? 네. 직위원 재판부도 지금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중요한 부분은 삐 처리해서 다 중계재판을 넘겨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편의적인 부분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가 있고 변호인단이 달라졌습니다. 김건희 변호인단은 같은 사람들인데 김건희 재판 변호인단은 김용현 변호인단처럼 막 세게 하는 변호인단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날 그 모든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명태균 덕분에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하는 건
국민들을 개돼지로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강렬한 그러겠죠. 멘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응시하고 내가 짖기 시작하면 옆에 눈치 보면서 같이 짖게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재판정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상한 뭐 음을 만들어내고 저 왜 김용현이 이렇게 하지 몰랐거든요. 쌍따봉 날리. 쌍따봉 한 걸 보면 아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표시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건 충분히 계획되고 사전에 계획돼서 재판정에서 재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급적이면 증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해서 시간을 끌게 만들고 이 판을 어떤 자기들의 실체적인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들만 공개되게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판 전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공판 전술에 판사들이 판판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한 명의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법부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농락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농락을 당할 결심을 하고 지금 그렇게 농락을 당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사법부의 권위는 뭐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일단 사법부 권위도 권위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김용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김용현 씨가 변호사비를 안 준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변호사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네. 저렇게 5명의 변호인들에게 변호를 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변호사비를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김용현 씨는 나는 변호사비를 안 주고 오히려 저 변호사들이 뭐 다른 데서 돈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냥 너한테는 무료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먼저 변호하겠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김용현 씨가 이 변호사들에게 말을 못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기현 재판부 재판할 때 실질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이 또 막 항의하고 난리를 치니까 지기현 부장도 오늘은 좀 세게 나왔어요.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닌데 자꾸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들이 또 막 시끄럽게 떠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를 보면서 김용현 씨가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를 자제를 시킵니다. 허벅지를 긁으면서 그만해 이런 식으로. 처음 자제. 그렇죠. 처음 자제하는 거죠. 김용현 씨도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에게 옳지 않고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재를 못하느냐. 내가 돈도 안 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난 국선 변호사 써야 되는데 그러면 국선 변호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자기가 변호할 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 깽판 쳐가면서까지도 이 재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변호인단이 오히려 김용현을 통제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윤석열을 비롯한 이쪽 세력들의 변호인단 자체가 김용현 재판까지도 거의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호인들에게 돈을 준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돈을 줬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돈을 안 주고 아마 마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쵸? 말씀하신 거 떠오르는 게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인데 저는 보면서 이게 이념적인 걸 떠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재판에서 임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앞으로 재판부의 판사를 안 보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재판을 합니까? 저 변호사들을 누가 이제 쓰려고 하고. 그러면서 쭉 보니까 생각난 게 지난 헌재에서 제가 그 2달 동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뻗치기 헌재 탄핵 때 할 때도 봤을 때에도 김용현이 구속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윤호개인 지지자들한테 떡과 음식을 돌렸던 건 김용현들의 친인척 측근들이었어요. 그 관리한다고 해서 그때 이야기 많이 나왔고 조직적으로. 저도 그쪽인 줄 알고 막 자연스럽게 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만. 뭐 주는 거 받아 드세요. 받아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 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정치판에 자기들 결집용으로 해서 만들려고 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다뤘었었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 김용현 변호인단의 뉴스 기사에다가 이제 댓글 도와주기 작업들이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댓글 부대가 지금 동원되는 중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나의 전략 전술로 보인다. 네. 굉장히 위험한 거고 지금 2명만 이야기되는데
5명 전원이 그렇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야, 지금 2명만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5명이 막 난리를 치면은 판사도 위축이 되고 거기서 뭔가 말을 못 하고. 근데 저는 판사가 위축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 일반 형사 사건이라고 사건이라기보다는 내란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재판부가 매우 엄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면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건 판판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하여튼 판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이 재판의 무게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왜 이렇게 안 느끼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찌 보면 이 재판을 하는 사람 역사의 법정 앞에 영원히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내란 수괴 또는 내란 수괴 바로 아래에서 이걸 집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 판결 과정이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변호사가 난리치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짓을 본인이 한다는 걸 알면 본인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부 뒤지게 잘해가지고 판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네요. 저도 이해 안 되는 한 부분이 오늘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방청객에서 막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했거든요. 그거를 좀 교묘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끝날 때 휴정 직전에 판사들이 나갈 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도 방청객들이 무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근데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매번 오는 지지자들이 눈에 익잖아요. 거기 서 있는 경위들. 근데 제지시키려고 벼르고 있어. 경위들은요? 네. 근데 이제 김용현 변호인단이라는 사람들이 왜 시민들을 막 탄압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위들도 제지를 해야 되는데 판사가 명을 안 내려주니까 어쩔 줄 몰라서 화만 여기까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 한성준 부장 재판에서는 오전 재판 끝나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오후 재판 2시 시작할 때 오전 재판 끝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였었잖아요. 그때 막 자기네끼리 서로 박수치고 난리 났었던 거야. 그렇죠. 김용일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하상이라는 인간이 아니 재판장이 뭔데 그런 거를 지휘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휘할 수밖에 없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 끝나서 너는 나갔는데 너 나가서 나간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기 지지하려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응원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러면서 막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너 그렇게 듣기 싫으면 피고인 나갈 때까지 앉아 있어.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재판장이 그래 거기다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이것만 했었잖아요. 그때 한숨 쉬면서.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제가 엊그제 다녀왔기 때문에. 아니 그 재판부는 얼굴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은 안 해도 내가 봤을 때는 판사가 사실은 말을 해봤자 얘네들하고는 이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얘네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기는 계속 이제 하는 걸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속으로 가만히 막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재판부의 표정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는데요. 판사님의 표정이 딱 어떠냐면 눈을 막 그렇게 깜빡여요? 엄청 깜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근데 왜 제지를 못할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 시작부터 소란 피우면 감치시키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왜 전혀 컨트롤을 자기 재판인데 하지는 못할까?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게 보이는데 제지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의 재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러한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성준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극우적인 내지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심하게 할 줄은 모르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점점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자기도 놀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말씀하셨던 것 예를 들면 지금 영장판사 같은 경우도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조희대 사람이라는 얘기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안 좋은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지금 재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다 우연일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판판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 자체를 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정도 상황이면 사회적 압력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압력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다 필요 없어.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가는 건 절대 안 돼.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야 우리 12월 3일 날 사법부에서 내란 문제 관련해서 내부 회의했던 거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걸어 올라오면 그건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이 상황을 소위 저는 사법부가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재판장이 모독을 당했죠. XX 뭐 상판 떼기 뭐 뭣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 재판장이 아니라 재판정이 훼손당한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재판관 그다음에 재판관이 중요한 게 재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정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봐오셨습니다만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완전히 모독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 쌍욕이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서울지법이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 이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립서비스 아닌가?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 한마디만 하고 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재판부터는 또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참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런 상황 자체가. 제가 그래서 오늘 짧게 딱 세 가지 정리하자면 2명만 그런 게 아니고 5명이 다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 변호사도 박탈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법적인 조치라면 가장 좋은 게 뭘까? 한상진 판사 쪽에다가 김용현 변호인단이 재판 기피 신청을 했어요. 다른 재판부에 받고 싶다. 이왕이면 직위원으로 가고 싶다 그랬죠. 직위원 때도 그랬죠. 예. 여기를 이진관 판사로 배정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